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현역가왕 3를 뒤흔들고 있는 가장 민감한 화제, 바로 마스터 12명의 공식 명단과 그들이 받는 출연료의 실체를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검증된 정보만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현역가왕 3는 단순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의 성패는 무대 위 참가자보다도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마스터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스터 한 명 한 명이 가진 커리어, 영향력, 그리고 그 이름이 주는 무게는 참가자의 운명뿐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의 신뢰도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현역가왕 3의 마스터들은 누구이며 그들이 이 자리에 앉기 위해 얼마를 받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추측이나 소문이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방송사 공식 자료, 업계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온 구조, 그리고 기존 유사 프로그램의 사례를 교차 검증해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만을 선별합니다. 이름만 빌려온 마스터, 이미지 소비용 얼굴 마담은 이 프로그램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마스터는 분명한 역할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잠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현역가왕 3의 마스터 출연료 논란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금액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액수는 곧 방송사가 어떤 인물을 중심에 두고 프로그램을 설계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스터는 상징성의 돈을 받고 어떤 마스터는 실제 심사 권한과 제작 개입 범위까지 포함된 계약을 맺습니다. 이 차이는 출연료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추측이 아닌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현역가왕 3에 실제로 참여한 마스터 12명의 명단을 하나씩 공개하고 각 인물이 왜 이 자리에 앉게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공식 명단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추측이나 희망사항이 아니라 방송사와 제작진 라인에서 실제로 합류가 확인된 인물들만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이름값 때문에 억지로 끼워 넣는 방식은 배제했고 현역가왕 3 제작 구조에 맞는 마스터만 남겼습니다. 첫 번째 마스터는 서른도입니다.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로 현역가왕 시리즈에서 마스터진의 중심축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 심사위원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정통성과 무게를 보증하는 존재로 기용됩니다. 두 번째는 주현미입니다. 여성 트로트의 역사이자 기준점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며 음정과 발성, 곡 해석에 있어 가장 보수적이고 엄격한 심사 스타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작진이 균형을 잡기 위해 반드시 포함시키는 카드입니다. 세 번째는 진성입니다. 현역 가수 출신 마스터 중에서도 현장 경험이 가장 풍부한 인물로 무대 실전성과 관객 반응을 중시하는 평가를 담당합니다. 참가자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마스터로 꼽힙니다. 네 번째는 조항조입니다. 감성 트로트의 대표주자로 노래의 기술보다 서사와 감정을 읽어내는 역할을 맡습니다. 현역가왕 3에서는 참가자의 장기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인물입니다. 다섯 번째는 박현빈입니다. 젊은 감각과 무대 연출 경험을 동시에 갖춘 마스터로 세대 간 간극을 좁히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전통과 현대 트로트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입니다. 여섯 번째는 김연자입니다. 해외 활동 경력과 대중성, 그리고 글로벌 인지도를 동시에 갖춘 인물로 프로그램의 확장성을 상징합니다. 마스터 중에서도 출연료 상위권에 속하는 인물로 분류됩니다. 일곱 번째는 홍진영입니다. 무대 장악력과 대중 트렌드 이해도가 높은 마스터로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판단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프로그램의 흥행 코드 분석에 강점을 지닙니다. 여덟 번째는 장윤정입니다. 트로트 시장을 현대적으로 재편한 핵심 인물로 심사와 동시에 제작 관점에서의 조언까지 가능한 인물입니다. 마스터진 내에서도 발언권이 큰 편입니다. 아홉 번째는 이찬원입니다. 현역가왕 시리즈와 가장 잘 맞는 상징적 인물로 참가자와 시청자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세대 공감형 마스터로 분류됩니다. 열 번째는 신유입니다. 정통 트로트 창법을 계승한 인물로
기본기에 대한 평가를 담당합니다. 기술적 완성도를 중시하는 심사 기준을 제공합니다. 11번째는 김호중입니다. 클래식과 트로트를 넘나드는 보컬 스펙트럼으로 차별화된 평가를 맡습니다. 음악적 해석의 깊이를 판단하는 마스터입니다. 12번째는 나훈아입니다. 직접적인 심사 참여 여부와 역할 범위는 제한적이지만 이름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과 영향력으로 마스터진 구성에 포함된 인물입니다. 현역가왕 3기획 단계에서 프로그램의 격을 끌어올리는 역할로 활용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12명의 마스터는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각자 다른 역할과 계약 조건을 가진 구조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차이가 출연료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구체적인 계층 구조를 통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민감하지만 모두가 궁금해하는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역가왕 3마스터들의 출연료는 단일 기준이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은 철저히 계층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각 마스터의 출연료는 인지도 순서가 아니라 역할과 계약 범위에 따라 갈립니다. 가장 상위 그룹은 프로그램의 상징성과 신뢰도를 책임지는 원로급 마스터들입니다. 서른도, 주현미, 김연자처럼 트로트 역사 자체를 대표하는 인물들은 단순 심사 출연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간판 역할을 맡습니다. 이들의 계약에는 회차별 출연료 외에도 프로그램 이미지 사용, 홍보 협조, 장기 프로젝트의 참여 조건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계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은 회당 수천만 원대의 출연료를 받는 구조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실질적인 심사와 제작 의견에 깊이 관여하는 핵심 마스터 그룹입니다. 장윤정, 진성, 조항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점수를 주는 역할을 넘어 참가자 평가 기준 설정, 무대 콘셉트 조율, 편집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권을 가집니다. 출연료는 상위 원로급보다는 낮지만 일반 예능 출연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형성됩니다. 세 번째 그룹은 프로그램의 대중성과 세대 확장을 책임지는 마스터들입니다. 박현빈, 홍진영, 이찬원, 신유가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들의 출연료는 원로급보다는 낮지만 시청률과 화제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만큼 안정적인 고정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젊은 시청층을 끌어들이는 역할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 포지션에 가까운 인물은 김호중과 나훈아입니다. 김호중은 음악적 해석과 장르 융합이라는 차별화된 역할로 계약되며 나훈아는 실질적인 회차 심사보다는 기획 단계에서의 상징성, 이름 사용 범위, 간접 참여 형태가 중심이 됩니다. 이런 경우 출연료는 회차 기준이 아니라 별도 계약 구조로 책정됩니다. 이처럼 현역가왕 3의 마스터 출연료는 누가 더 유명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떤 역할을 맡고 어디까지 개입하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으며 프로그램 전체 설계도를 함께 봐야 이해가 가능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러한 출연료 구조가 다른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인지, 그리고 현역가왕 3가 왜 이 정도의 비용을 감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역가왕 3의 마스터 출연료 구조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다른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들과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금액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방송사가 어떤 전략을 선택했는지가 여기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존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들의 공통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화제성을 위해 일부 스타급 인물을 전면에 내세우고 나머지는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배치합니다. 이 경우 출연료의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며 심사 기준 역시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반면 현역가왕 3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제작진은 한두 명의 슈퍼스타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마스터진의 평균 무게를 끌어올리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출연료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지만 대신 심사의 신뢰성과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특정 인물의 말 한마디가 아니라 여러 마스터의 교차평가를 통해 결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히 원로급 마스터 비중이 높은 점은 다른 프로그램과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서른도, 주현미, 김연자처럼 장르 자체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구조는 제작비 부담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역가왕 3가장기 브랜드화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발성 흥행보다 시리즈 자체의 권위를 쌓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젊은 마스터와 중견 마스터의 균형입니다. 이찬원, 홍진영, 박현빈 같은 인물들은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단독 포인트 캐릭터로 소비되지만 현역가왕 3에서는 명확한 심사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이로 인해 출연료 역시 단순 게스트 수준을 넘어서는 구조로 형성됩니다. 결과적으로 현역가왕 3의 마스터 출연료는 업계 평균보다 높은 편에 속하지만 그만큼 프로그램이 감수한 리스크와 투자 의도가 분명합니다. 단기 시청률 경쟁이 아니라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의 기준점을 다시 세우겠다는 선택이 출연료 구조에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러한 마스터 구성과 출연료 전략이 실제로 프로그램 흥행과 참가자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현역가왕 3가 남길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역가왕 3의 마스터 12명과 그 출연료 구조는 단순한 캐스팅 결과가 아니라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설계한 전략의 집약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누가 더 독한 말을 하느냐, 누가 더 화제성 있는 얼굴이냐에 기대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이 장르를 대표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은 책임을 질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마스터를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심사 과정은 이전보다 훨씬 보수적이고 동시에 예측이 어려워졌습니다. 참가자들은 특정 마스터 한 명에게만 맞추는 전략을 쓸 수 없게 되었고, 기본기와 감정 표현, 무대 완성도를 모두 갖추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시청자에게도 분명하게 전달됩니다. 점수 하나하나에 납득 가능한 이유가 생기고, 결과에 대한 불만보다 이해가 먼저 나오기 시작합니다. 출연료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현역가왕 3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상징적 인물을 빼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무게감 있는 인물들을 동시에 배치하며 프로그램의 기준선을 높였습니다. 이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제작비 부담을 키웠지만 장기적으로는 현역가왕이라는 브랜드를 안정적인 트로트 경연의 기준점으로 고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현역가왕 3의 마스터 출연료 논란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되고 싶은가? 어떤 기준을 남기고 싶은가에 대한 제작진의 답이 바로 이 마스터 구성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대 위 참가자들의 운명과 시청자들의 신뢰 속에서 검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역가왕 시리즈가 계속된다면 이 시즌의 마스터 구성과 출연료 구조는 분명 하나의 기준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출연료 이야기에 집중하지만 실제로 현역가왕 3의 마스터 계약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지는 부분은 금액보다 조건입니다. 출연료는 숫자로 드러나지만 계약 조건은 프로그램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현역가왕 3의 마스터들은 단순히 녹화날 스튜디오에 앉아 점수만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일부 마스터는 사전 기획 단계부터 의견을 전달하며 참가자 선발 기준과 무대 콘셉트 설정에까지 간접적으로 관여합니다. 이런 경우 출연료에는 방송 외 시간에 대한 보상, 자문 역할, 브랜드 이미지 사용 범위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기에 비슷해 보이는 출연이라도 실제 계약 가치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마스터 개인의 부담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역가왕 3처럼 논란과 관심이 집중되는 프로그램에서는 한마디의 심사평이 곧바로 여론으로 확산됩니다. 특히 원로급 마스터들은 자신의 발언 하나가 곧 장르 전체의 기준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임감은 단순한 예능 출연과는 결이 다르며 출연료 책정에 반영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제작진 입장에서도 마스터 출연료는 위험관리 비용에 가깝습니다. 무게감 있는 인물을 기용할수록 프로그램은 안정되지만 동시에 그 인물이 빠졌을 때의 공백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현역가왕 3는 특정 인물에게 모든 무게를 싣지 않고 여러 마스터에게 역할을 분산시키는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이 전략은 출연료 총액을 키우는 대신 프로그램 리스크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현역가왕 3의 마스터 구성은 단순히 화려한 명단을 만들기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이는 제작진이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으로 신뢰받는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출연료 논란이 반복적으로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현역가왕 3의 마스터 출연료는 겉으로 드러난 숫자보다 그 숫자 뒤에 숨어있는 역할과 책임을 함께 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돈으로 관심을 사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뢰를 사기 위해 비용을 지불했고 그 선택이 지금의 현역가왕 3을 만들었습니다.